난강망 축토론 축토는 동물로는 소, 개, 자라. 소는 인내심이 있고 또 개는 아주 동작이 빠르고 분주하다. 그래서 축자가 일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바쁘고 막 이래요. 그리고 개는 등껍질이 딱딱하고 또 생김새가 암인자와 닮았기 때문에 축자를 가진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 해당 육친도 암을 조심을 해야 한다. 축토는 얽매일 유에서 따왔고 또 얽매일 유자에서 축자만을 취하였다고 한다. 간방, 동북방에서 거하는 자요. 그러니까 동북방. 자, 오, 묘, 유, 축, 인, 동북방에 거하는 자로서 이 양의 위치에 있으며, 그러니까 자가 동짓달 자달이 일양이 시작이 되고 축달이 이 양이 시작이 되고 사상은 준비이며 또 뛰어오르려고 움츠린 뜻이 있다. 축월달을 기준으로 축월달에서 다른 지지를 만날 때나 그러니까 월에 축달에 태어난 축을 기준으로 인해서 자를 만나고 축을 만나고 인 만나고 이렇게 다른 지지를 만나는 거를 그러니까 축월달을 기준으로 만나는 거를 이 난강망 계절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지를 만날 때마다 대운에서 또는 축토가 들어와서 다른 지지를 만날 때 이때를 본다. 축월달은 창고에 가둬놓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 예를 들어서 축월달을 기준으로 사주 원국에 미토가 있든지 대운에서 미토가 들어올 때 이때를 본다. 그래서 축토는 음력 12월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추운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방 안에 웅크리고 들어앉아 있는 그런 계절. 그리고 축토는 우리 인체로는 비장, 인내심, 암인자. 일지에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래서 인신사해는 역마살인데 이 축토도 아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축토도 역마살로 봐요. 그리고 연월일시 어디에 있는 육신성으로 해당된 사람은 암으로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축자가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육신이 암을 조심을 해야 한다. 암으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궁으로도 보고 만약에 인수가 축자다. 또 어머니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이 양으로 뛰어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축자가 있는 사람들은 준비성이 강하다. 완벽주의자. 또 그 자체가 한냉 동수이고 아주 꽁꽁 얼어있는 아주 차가운 땅이에요. 또 질기고 굳기 때문에 따뜻하기를 원하고 또 밝음의 소식은 있으나 그러니까 다음 달이 인달 정월달이에요. 인중병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밝음의 소식은 있으나 아직 밝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도 축시는 아주 캄캄한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인시가 돼야만이 좀 서서히 먼동이 터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먼동이 터오지도 않은 아주 캄캄한 그런 시간. 그래서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또 급하고 고독하고 또 고집도 있다. 그래서 소떼들이 아주 고집이 아주 강해요. 또 일지에 축자가 있는 사람도 고집이 강하다. 축자는 12지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글자이다. 이 축자는 완전히 오물이 잔뜩 섞인 그러한 시궁창과 같은 땅인데 이게 꽁꽁 얼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축자가 있는 사람들이 몸에 질병도 많고 조우가 안 돼 있으면은 그래서 축자는
십이지주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글자이다. 축월생의 특징은 처세술의 대가이다. 월지에 축토가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의 폭이 동네 깡패에서부터 장차관까지 아주 인맥이 아주 다양해요. 아주 최고 하층민부터 아주 고위층까지. 또 축은 꽁꽁 얼어있는 동토로 완벽주의, 또 급하고 고독하다, 고집이 있다. 화가 없는 상태에서 축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손발이 얼음장과 같다. 또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생각을 한다. 축주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쉼 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이기 때문에. 또 넓은 강물은 정지한 듯 하지만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흘러간다. 우리가 이제 넓은 강이나 바다에 가면 물이 아주 고요해가지고 정지해 있는 듯해요. 그러나 물은 속에서는 계속 흐르고 있다. 수일주는 자기의 할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을 한다. 불이 많은 사람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또 축자는 좋은 지략과 두뇌로 계획은 갖고 있으나 남에게 주지 않는 비밀주의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또 깊은 강물 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이 너무 깊으면 아주 속이 아주 시커매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축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 축주 개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속이 들여다볼 수가 없다. 또 수는 물이기 때문에 흘러간다.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지혜, 지략, 두뇌, 수평과 평정심, 그 속을 알 수 없다. 음흉하다. 또 임수일주 해좌축월에 태어나서 신강사주는 비밀주의자이다. 그러니까 임수날 태어났는데 태어난 월이 해자축월 태어나 있으면은 아주 그 신강사주는 비밀주의다. 사주에서 화가 없으면은 비밀이 많고 크레물린 같은 사람이다. 말 입 딱 다물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또 임계수 겁재가 있는 경우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다 까발린다. 그러니까 임수날 태어났는데 천간에 임계수가 또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 사람은 또 비겁이 강하면은 또 말을 많이 해요. 또 겁재는 너무 솔직해서 문제가 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덤 속까지라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걸 다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축용신자는 썩은 흙을 용신으로 쓰니 말 속에 냄새가 풍기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이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 막 이런 말, 안 좋은 말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중개수, 축중신금은 썩은 오물이다. 축은 금의 창고인데 보석, 금은 보석, 유금을 다 사용을 한 고철을 갖다 쌓아놓는 고철을 쌓아놓는 금의 창고예요. 금의 창고. 그리고 축토는 보석상자, 수전로. 돈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와요. 돈을 안 써요. 수전로는 뭐냐면 돈의 노예. 그 다음에 구두쇠, 쓰레기, 휴지의 뜻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축토를 가진 사람들이 고물상이 하려면 축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 청소하는 거, 쓰레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려면 축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화조 청소하는 그 아저씨들 이게 다 이게 축토가 있어야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자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더러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축자를 가진 사람들이 비린내 나는 생선을 아주 좋아한다. 또 유금과 만난 축토는 보물창고이고, 유금을 만나지 못한 축토는 큰 녹슨 고철 창고, 고물창고.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고물상을 할 수가 있다. 기축일주, 축중 개수가 편재이므로 돈이 고장속에 들어있어 돈을 안 쓰는 수전로. 그래서 기축일주는 토국수니까 편재예요. 편재를 지지 암장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구 속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돈을 절대 안 쓴다. 또 재성이 진술충미의 고장 속에 갇혀있는 재성은 수전루의 기질이 있다. 아주 짠돌이 짠순이 돈을 절대 안 쓰는 사람들. 또 충미충으로 때려주면은 충미충으로 때리면은 돈 창고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미충으로 때려서 창구문이 열려 있으면 이때는 수전루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주에서 뭐 미토가 있다. 그럼 충미충으로 이게 사주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돈 창구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잘 쓴다. 지지에 있는 재성은 쓸 때만 쓰고 함부로 안 쓴다. 지장간에 있는 재성은 돈을 아주 안 쓴다.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재성은 쓸 때는 쓰지만 아예 암장 속에 있는 건 아예 전혀 안 쓴다. 뭐 친구나 형제, 부모한테 절대 뭐 10,000원짜리 밥 하나 절대 안 사요. 또 매화역수 팔자로 떨어진 사람은 돈을 너무 안 써서 대인관계가 안 좋다. 그러니까 매화역수의 팔자는 그 명리학의 정자와 같은데 아주 돈 욕심도 많고 돈을 절대 안 써요. 또 여름철에 축토 위에는 어디 가든 대우를 받지 못한다. 가을 겨울의 축토는 고독하고 불쌍하다. 가을 겨울의 축토는 몸이 너무 차가워서 남자는 조루증, 여자는 냉대와 불감증. 그 다음에 병정부 오미를 좋아하고, 이 축토는 너무 차가운 글자니까 아주 따뜻한 글자인 병화와 정화, 무토, 그리고 오화와 미토를 좋아하고 나머지는 싫어한다. 술자도 따뜻한 글자인데 술자는 축술형을 맞기 때문에 싫어한다. 축토는 축토는 10월달 장마 이후에 쌓인 먼지, 찌꺼기를 포함한 썩은 흙이며 냄새가 많이 나는 흙이니 사주에 축토가 많은 사람들은 몸가짐이 깨끗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며, 그러니까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잘 닦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커머니까 아주 더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비린내 나는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무를 키우려면은 돌, 자갈밭이 되어 배양에 장애가 오고 건강이 나쁘다. 그래서 축토는 꽁꽁 얼은 흙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이 돌, 자갈이 섞인 그런 철분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꽁꽁 얼은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사주에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으면은 이 축토가 녹아가지고 농사를 질 수는 있는데, 자갈 섞인 논이니까 뭐예요? 농사를 짓더라도 고생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주에 축토가 많은 사람들은 세수를 잘 하지 않고 또 샤워를 잘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사람은 육체의 마비보다는 양심의 마비가 더 무섭다. 역술인과 무술인들 중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계통 또는 종교 계통, 무속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구제중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살아나갈 길을 알려주는 그런 직업,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데 상담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힘들어서 현재의 상황이 사방이 꽉 막혀서 더 이상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볼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했으면은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상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막 돈을 갈취하고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그런 인생을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역학을 배운 후에 양심이 살아있는 역학자가 돼야 한다. 또 굶어 죽어도 아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절대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다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냥 혹세 무민하고 돈을 갈취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응분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축토는 축중의 개수와 신금이 있어서 타 오행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타 오행도 축토가 오면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사주에 화가 없고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 웅크리고 있기를 좋아한다. 화가 있는 사람들은 밝은 곳을 좋아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주에 화가 없으면은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싫어한다. 화가 있는 사람들은 밝은 곳을 좋아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산속에서 돛 닦는 스님들 중에 축토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 역학을 하려면은 종교, 철학 등 다방면으로 지식을 습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와서 고민을 털어놔도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명리학을 배워서 상담을 하는 사람과 세상 완전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고생 다 겪고 마지막에 이 길 돌아서 이거를 배워서 상담하는 사람하고는 상담하는 완전 질이 틀려요. 그래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서 상담을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예전에 다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경험을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역학을 배워서 상담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노련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오행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특히 인수격 사주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한다. 인수격.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격국용신을 배우시게 되는데 인수격은 예를 들어서 병인, 신축, 개신기, 수연이 사주인데 본기가 천간으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중기가 천간으로 올라왔어요. 금생수 하니까 이게 정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만이 이 공부를 한 거를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수격이라고 그래요. 인수격인데 용신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빠져나가죠. 상관. 공부를 해서 내가 가리키는 선생님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이걸 인수격, 인수상관용신. 인수격이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수격은 월에서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인수격 사주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한다. 또 여러 사람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식당도 자기 가는 곳만 한 곳만 가기를 좋아한다. 신금일주는 다중교제가 어렵고 까다롭다. 신금일주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신금은 한 번 사귀면은
상대방이 배신을 하지 않는 한은 절대 내가 먼저 배신을 하진 않아요. 인수가 있는 상태에서 신금일주는 내숭과 공주가들이 많다. 신금이 식상격으로 떨어지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공주인 줄 안다. 축토는 초목을 키우거나 따뜻함을 원하는 사주. 그러니까 축토는 초목을 키우거나 따뜻함을 원하는 사주 구주에서는 암장된 계수와 신금 때문에 초목이 싹을 시들게 하거나, 그러니까 뭐 축토는 사주를 키워야 되는 생명을 키워야 되는 사주 같으면은 뭐예요? 여기에는 오물이 잔뜩 섞여 있는, 자갈이 섞여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생명을 키우기에는 아주 힘들다. 이 생명, 나무가, 꽃이 시들 수가 있다. 그래서 따뜻한 태양을 병신이 합거하여, 그러니까 신금은, 이 축토는 자갈이 섞인 땅인데 태양이 와야 돼요. 태양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신축이다. 그러면은 태양이 이게 병신하고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양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꽁꽁 얼은 땅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토는 초목을 키우거나 따뜻함을 원하는 사주 구주에서는 암장된 계수와 신금 때문에 초목의 싹을 시들게 하거나 따뜻한 태양을 병신합수하여 날아가 버리니 무용지물로 만들고, 계수의 비로서, 그러니까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계수의 비로서 춥게 하니 좋지 않은 작용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축토는 본성이 흙이나 흙의 본분인 초목을 키우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기와 초목의 싹 혹은 뿌리를 잘 자라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초목을 시들게 하고 초목의 자양을 하는 태양을 가리어서 무용지물로 만들게 하니 더운 때의 조우로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축토는 써먹을 때는 딱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써먹느냐? 사주가 너무 뜨거울 때 이때, 그러니까 4, 5, 미월 너무 뜨거울 때 축중 개수 조후로서 써먹는 데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초목을 키우는 데는 사용하기는 좀 안 된다. 따라서 축토가 있는 사주는 격국이 많이 떨어진다. 좀 천민, 완전 격이 합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주 내에서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격국이 떨어진다. 오로지 조호로만 쓰인다. 축토는.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뜨거울 때 사주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한다. 또 사주 내에 축토가 있고 화가 없는 사람 중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많다. 신금일주는 축자가 금의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 위에 태어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는 뭐야? 금의 무덤 위에서 태어난 그 보석이에요. 축토에 뿌리를 내리는 가불목은 고난이 많다. 꽁꽁 언 자갈밭에 뿌리를 내리니 고난이 많다. 결국 축토는 생명을 양육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축월의 신금일주는 더러운 무덤에서 태어난 격이니 청귀국, 그러니까 조후를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주가 아주 청하기가 어렵다. 아주 귀한 사주가 어렵다. 그래서 축토는 썩은 흙, 무덤, 바퀴벌레, 빈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또 축이 월에 있으면은 집이 항상 지저분하고 벌레가 많고 냄새가 난다. 여름 대운이면은 더욱 심하다. 여름이 뭐예요? 여름에는 아주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대운이 4, 5, 미월로 흘러갈 경우에 겨울에는 이게 지저분한 게 얼으니까 냄새는 안 나요. 그런데 여름인데 뭐예요? 얼은 게 녹으니까, 시궁창이 녹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여름 대운이 오면은, 4, 5미 대운으로 오면은 축월달이는 사람은 냄새가 많이 난다. 또 집은 재개발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축토가 월에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축이 일지와 시지에 있으면은 직장이나 사무실을 재개발 지역에다 놓으면은 좋다. 축토가 월지에 있으면은 재개발 지역에서 산다. 축토가 일과 시에 있으면은 직장이 재개발 지역에 있다. 축월생이 사오미 대운으로 들어올 때 재개발 지역에 산다. 축토는 꽁꽁 얼었는데 불이 들어와서 따뜻해진